뭔가 청순해 보이고 청순해 보이고 네, 가냘가냘해 보이는 느낌? 배국 같은 하얀 피부. 세안을 할 때 매일매일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 라는 데요. 샤워하면서 마사지를 꼭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부담스럽네요. 네. 자, 거울 마음을 훔쳐버린 우리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배국 같은 하얀 피부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예뻐지는 굿라이프에서는 내 얼굴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화이트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설공주 이야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얗면 일단 네. 좀 이뻐 보이잖아요. 하얀면 그리고 이뻐 뭔가 보인다. 청순해 보이고 청순해 보이고 네, 가냘가냘해 보이는 느낌? 그런 것 느낌 때문에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까마면 일단 씩씩해 보이니까 세 보이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얼굴은 하얗고 몸은 까맸으면 좋겠어요. 그것 너무 이상해요. 이상한가요? 네. 하얀 피부는 옷을 입으면 어느 네. 색깔이나 잘 받더라고요. 아, 까만 피부에 그쵸, 비해서. 그쵸, 그래서 맞아요. 얼굴은 그냥 하얀데 몸은 이렇게 너무 하얗면은 이렇게 좀 약간 살이 좀 이렇게 좀 탄력이 아. 없어 보이니까 좀 까맣고. 이렇게 좀, 막 운동한 그렇죠. 사람처럼. 예, 운동은 안 했지만 네, 그렇게 보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 여성들, 특히 한국 여성들이 얼굴이 좀 하얀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화이트닝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이트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얼굴에 뭐 점이나 주근깨가 있어도 얼굴이 되게 맑아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인상이 좀 칙칙해 보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 어디서 오는 걸까요? 피부가 맑은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쵸. 약간 피부가 까매도 맑고 환한 얼굴이 있는가 하면 맞아요. 피부가 하얘도 어딘가 칙칙해 보이는 피부가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노랗게 뜬 네. 것 같은 느낌. 그 차이는 뭐냐? 첫 번째는 네.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네. 각질이 이렇게 예쁘게 잘 정돈돼 있어야지 우리가 빛 반사를 받아도 균일하게 반사가 되니까 네네. 깨끗해 보이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멜라닌 색소가 고르게 분포돼 있으면 이제 환하고 예쁜 그렇죠. 얼굴인데 네. 그게 아니라 얼룩덜룩하게 있으면 아무래도 지저분해 보이죠. 지저분해 보이는 네. 거죠.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면은 칙칙한 피부를 뭐 해결해 주기로 유명한 크림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레티놀 크림. 네. 자, 이 레티놀 크림 어떤 크림인가요? 레티놀은 이제 비타민 A 크림이에요. 네. 비타민 A라는 거는 우리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질을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피부 안에서 재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네네.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각질을 제거해주고 필링 효과죠. 그렇죠. 재생이 되면 뽀뽀한 피부가 그렇죠. 올라오겠죠. 피부가 그러니까 피부가 밝아지겠네요. 좋아지고 네. 주름이 좋아지겠고 네네. 거뭇거뭇하게 멜라닌 색소들도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각질층이 제거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맞는 효과가 그러니까 있는 만병통치약인데 피부에. 네, 피부 재생 연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피부들 중에서 자극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기미 없앤다고 이거 열심히 발라가지고 빨갛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까맣게 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연고를 쓰신다면, 네. 일단 첫 번째,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많은 욕심스럽게 양을 쓰면 안 쓰시면 절대로 안 네네. 돼요. 그리고 아주 소량을 내가 쓰는 로션에 희석을 해서 조금 부분만 발라보세요. 네. 그리고 괜찮으면 조금씩 양을 올리는 거를 권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간 빨개진다 그러면 하루 쉬었다가 다시 발라야 되고 네네. 그래도 안 되면 더 쉬었다가 다시 도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벗겨내는 거를 계속 하다 보면 피부가 약간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점을 알고 그거를 조절을 하시면 아주 좋은 약이고 네네. 그거를 조절을 잘 못하시면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레티놀 크림은 그렇다 치고 뭐 기미 크림 같은 것도 시중에 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기미 크림을 바르면은 뭔가 피부가 좀 밝아지는 느낌이 살짝 있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원리로 이렇게 좀 피부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농도가 좀 낮으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부작용은 적을 수 있겠죠. 덜하다.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백 연고가요 하이드로퀴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너무 쓰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약 조합이 나와 있냐면 하이드로퀴논하고 아까 얘기한 비타민 A 레티놀 크림하고 이게 이제 자극이 심하잖아요. 둘 다 자극이 그쵸? 심한데. 네. 그래서 빨개지는 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섞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예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조합으로 가장 많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백 연고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람도 너무 오래 쓰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스테로이드 너무 오래 쓰면 안 좋거든요. 그렇죠. 피부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다른 치료에 병행 치료로 잠깐 쓰는 것만 원하지 화장품처럼 오래 쓰는 거는 반대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좀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LED 마스크라고 혹시 네. 아시나요, 선생님? 알죠? 네, 요거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빛이 막 들어오면서 네. 환하게 막 이렇게 빛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네, 도구인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병원에서도 써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를 하고 나서나 뭐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를 재생하기 위해서 이런 빛들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홈케어용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 출력이 쓸까요? 홈케어 출력이 쓸까요? 병원 출력이 세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단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환자들이 한때 엄청 유행을 할 때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살까요 말까요? 가격도 그러면- 싸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샀나요? 샀나요? 샀어요. 그러면 열심히 쓰세요. 안 샀어요 하면 사지 마세요. 아.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가 너무 네. 잘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또 배곡 주사, 네. 뭐 아이유 주사, 네. 뭐 이런 것들도 네. 유행을 뭐 한참 하기도 하고 네, 현재도 네, 네.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온전히 있을까요? 이런 약들이 사실 미백의 허가를 받은 약들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 간 기능 개선을 한다거나 피로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온 약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얼굴이 칙칙하잖아요. 그렇죠. 어두워지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개선하면 몸에 반짝 효과가 있으면서 얼굴에 이제 반짝 효과도 있을 수 있는 밝아진다. 거예요. 네. 자, 비타민 C를 저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한 10년 전인가 잠깐 유행했던 적이 네, 있었어요. 그거 맞아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근데 그걸 바르면 얼굴이 엄청 따끔거려요. 네. 괴로워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그만뒀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바르는 거는 사실 저는 매일 챙겨 발라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바를 걸. 아니 근데 그렇게 따가우면 안 바르는 게 맞아요. 저는 너무 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타민 C가요 그 농도에 따라서 네네.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꽤 있고 특히 상처 부위에는 그 비타민 C를 바르면 못 발라요. 너무 그러니까 따가워서. 난리 나죠, 난리 네, 나죠. 그러니까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바르라고 좀 하기가 어려워요. 아. 저는 아주 고농도는 요 김이 잘 생기는 부위 있죠. 요 광대 있는 데만 바르고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농도가 낮은 거. 발라요. 저는 고농도로 전체를 다 발랐거든요. 아, 그랬구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비타민 C가 굉장히 불안정한 애라서 아, 그래요? 네, 이게 산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안정시킨 제품을 찾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병원에서는 뭔가 화이트닝 시술 좀 특별하게 따로 있을까요? 요새는 이제 토닝 모드라 그래서 토닝 레이저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그걸로 얼굴 전체를 하는 거. 어.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켜주는 레이저인데
한 가지만으로 하는 거는 효과가 좀 떨어져요. 네. 여러 가지를 같이 콤비네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에 있는 색소의 깊이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을 다 조금 같이 효율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레이저를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그 토닝 레이저 외에 다른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토닝 레이저 안에 여러 가지 레이저가 포함되어 토닝 레이저 안에 여러 가지 모드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레이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쓰는 게 좋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우리가 색소가 있을 때 멜라닌 색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다른 것도. 보통 혈관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혈관 레이저를 같이 쓰게 되면 색소가 더 효율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미백 관리는 네네. 아까 얘기한 그 굉장히 불안정한 비타민 C를 네. 전기 이온 영동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온화 시켜서 피부 안에 아주 안전하게 깊숙하게 침투시키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효과가 좋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뭔가 미백 치료를 받고 오면은 사실 사후 관리 같은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뭔가 이게 화이팅을 해서 자극이 된 것 같은데 집에서 그 이후에 뭔가 햇빛 노출 같은 걸 좀 줄여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활동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레이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딱지가 지게 하거나 빨갛게 껍질을 벗겨내는 거는 햇빛을 좀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네네. 아까 얘기한 토닝 모드라는 거는 표피에는 전혀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햇빛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네. 레이저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피부가 칙칙해지는데 중요한 원인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얼굴이 칙칙해지고 약간 푸석푸석해진다? 그쵸, 이런 그쵸. 것들도 있으니까 네.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갈 시간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뭐 미백 크림 같은 거를 좀 듬뿍 발라서 마사지를 좀 해주시는 마사지. 것도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돼요. 맞아요. 눈 주변 같은 데도 해주고 아래 턱 같은 데에 압력 줘서 뭐 인터넷 찾아보면 어떻게 마사지 해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세안을 할 때 매일매일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 목빗근이라는 데예요. 샤워하면서 이 목빗근을 마사지를 꼭 해줍니다. 얼굴에 붓기도 많이 빼줄 뿐만 아니라 피부를 환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왜냐하면 이 주변으로 림프절이 많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녹화 전에 들었었어야 됐었는데. 피곤할 때마다 이 목빗근 마사지. 자, 피부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조명을 한층 더 이렇게 좀 밝게 켜서 아름다움에 좀 가까이 가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더 예뻐질 방법이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네. 자, 예뻐지는 굿라이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뻐지세요.